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8,200달러 횡보 중이고, 이더리움 플러스 2%, 리플 플러스 20%, 600원, 에이다 플러스 10%, 도지 플러스 6%, 시가총액순위 3위, 4위, 5위, 리플 중심으로 상승이 좋습니다. 1월, 2월 못 올랐던 코인들 위주로 반등이 오는 거죠. 도지코인은 폴리곤 넘어서 시가총액순위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리플 플러스 21%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리플 4월 약식 판결 직전인데 토레스 리플 담당 판사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리플도 반등을 시작했다 볼 수 있고요. 우리 중경투 가격들 리플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격 하락하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계신데, 이번 리플 반등의 수익 축하드립니다. 리플은 중경투가 확실하게 상승한다, 무조건 홀딩하라고 이야기를 드린 코인이죠. 최근 중경투 영상에서 비트코인 하락 온다고 해도 쫄지 말고 리플 도지 홀딩해라, 490원 아래 가격 내려갈 때 지난주 최소 300만원 더 매수해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90원 아래 매수해라고 했는데 600원까지 상승한 거기 때문에 30% 수익 쉽게 나온 거죠. 우리 중경투 가격들 수익 축하드리고, 초보 IP 멤버십으로도 리플 무조건 홀딩해야 된다, 500원 아래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 중경투 가격들 모두 편안한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 현재 움직임만 보면 약간 조정에 추가 매수 가능한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매력적인 가격 나오면 리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리플 포함 알트코인들 안전 매수 가격 초보 IP 공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셔서 중경투하고 디테일하게 함께 하시고요. 그럼 우리 리플 왜 상승했냐 보면, 우선 미국 지방판사인 토레스가 SEC가 제출한 전문가 증인의 의견을 제외하라고 토레스 판사 명령을 했고요. 토레스 판사는 리플 재판에서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아직까지는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가 이번에 증인 채택하려는 전문가는 패트릭 두디인데, 리플 가격은 회사 정책에 따라서 코인 가치 변동한다고 주장한 분석가이고요. 패트릭 두디 전문가 증인을 법원에서 거절하면서 토레스 판사 새롭게 염두를 해두는 것은 SEC가 승소를 하면 리플은 미국 내 퇴출이 되거나 미국 내 이용이 제재가 되면서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 이하의 코인들 거의 전체 코인 모두가 증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내 코인 산업은 당분간 어렵다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다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증권이라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미국 은행 파산에 경제까지 휘청이는 판국에 미국 재판부에서 성급한 판결을 내리며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은 중국에게 큰 파일을 뺏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보듯이 미국 내 점유율을 줄이려고 정치권이나 SNS 산업권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죠. 때문에 리플 소송이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되고요. 금리는 올라가고 은행까지 파산되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나 중국 신성장 산업을 유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중국 잘 키워놓으면 세금, 세수는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죠. 때문에 토레스 판사 이번 움직임처럼 무리하게 SEC가 리플 제재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분홍색 그래프만큼 2018년부터 계속해서 리플의 사용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리플이 은행보다 수수료 싸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중남미, 동남아에서는 특히나 리플 사용량이 매우 높고요. 작년 코인 폭락장에서도 리플 코인 시총순위 3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리플의 사용량이나 홀더들이 확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파산으로 개인 자금들 리플 통한 금융거래는 더욱 증가를 했고요. 리플 가격 상승은 연준이 이번에 하려는 금리 동결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비트코인 6,000달러에서 3,000달러 폭락 올 때 이때도 리플 같이 하락했다가 5개월 정도 횡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2019년 5월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이번처럼 리플에 큰 상승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상승 이후 바로 하락 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는 횡보하다가 그 다음 가격 하락을 했고요. 리플 4월 약실 판결에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 리플 가격 더 상승하겠지만
하지만 차트상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면 주봉상에서 한 번은 더 상승이 남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2019년 7월처럼 큰 상승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은 올 수가 있으니까 가격 내려올 때 추가 매수 타임이다 생각이 되고요. 초보합의 공지로 자세한 언제 리플 더 매수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미국 경기 침체, 금리 인하까지 시간을 몇 달 남겨두고 있지만 손절 라인은 확실히 체크를 해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리플 고점 찍고 2달 정도 횡보하며 비트코인하고 함께 조정받을 가능성 높으니까 리플 횡보하는 구간에 살짝 반등 오면 50% 정도 추가로 더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 당장에는 상승 시작이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 직전인데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8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 75%보다 더 올랐고요. 연준 금리 인상 전 나스닥코인 상승한 것은 작년 6월부터 있었던 패턴이고요. 금리 인상 전 파월 의장 약간이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진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고, 이번에는 3월 미국 중소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동결이나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 기대감은 더 커진 거죠. 하지만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빠른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 안 주고 금리 내리지 않으면서 투자자도 시장 안 떠나게 만들려고 파월 의장 최대한 시장 친화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3월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데, 관건은 5월 금리 인상 패드워치 예상치는 25bp가 65%이고요. 중소은행 파산은 있지만 미국 경제 여전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듯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로만 봐서는 금리 인상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3월 연준 회의에서 점도표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5월 금리 예측치 인상이 아니라 인하로 돌아간다면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당장에 하락은 안 오겠지만 횡보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거고요. 전체적인 코인 나스닥 시장 상승은 좋지만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대비해서 미국 기업들 실적 어닝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 제조업 대표하는 나이키가 1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었고요. 나이키 시작해서 4월 말까지 본격 미국 기업들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이키 어닝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측치 0.5배 크게 상회하는 0.79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고요. 매출도 12.4밀리언으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매출하고 빨간색 어닝 비트 하면서 잘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순이익 2012년 9월부터 보시면 0.9, 0.8, 0.7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이키 어닝 비트는 했지만 순이익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순이익 예측치는 0.55로 일부러 예측치를 낮게 책정해서 나이키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어닝 비트는 했지만 중국에서 판매량 8% 감소했다고 어닝콜이 나왔고요. 중국에서 나이키만한 새로운 브랜드나 중국 정부 견제로 인해서 매출 8% 감소한 것이 아니라 중국 중산층들 소득 감소로 인한 나이키 매출이 약화가 되었다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나 나이키, 애플,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 판매 의존도가 30%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매출 감소는 주가에도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치상으로만 보면 좋아는 보여도 순이익 감소하고 핵심 지역에서는 잘 안 팔리면서 경쟁력도 감소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나이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인벤토리 재고입니다. 재고는 작년 동기 7,700밀리언 대비해서 8,900밀리언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이키 미국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을 했지만 인상한 결과 꾸준히 팔리는 미국, 한국과는 다르게 가격 민감한 중국에서는 인상된 가격에서는 잘 안 팔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이키는 비싸도 잘 팔릴 거라면서 할인도 안 하면서 재고는 더욱 쌓이고 있는 중이다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가 이 정도 수준이면 애플도 4월 실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이키 이하의 소비재들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고 증가와 순위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어닝은 이번에 낮은 기대치로 당장에는 어닝 비트했지만 다음 분기에도 이렇게 어닝이 발표되며 나이키 주가는 더욱 부정적이죠. 나이키 주가 하락하며 나이키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웨어 글로벌 1등이고 소비재에서도 시가총액순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영향이 그만큼 큰 거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테슬라 플러스 7% 주가가 큰 상승 온 것처럼 중국에서 1월에 가격 인하했던 테슬라는 판매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사전에 나이키처럼 재고 늘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인하로 인한 주가 방어를 잘해준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